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힘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일정한 운동 상태를, 운동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러면 어떤 힘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 종류를 잠깐 살펴볼게요. 그 종류를 보면 위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 자기력, 그리고 성력, 마찰력, 이런 힘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힘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학습하게 되는 것이 중력이죠. 중력. 이 중력을 연구한 학자는 여러분 칠판에 있는 아이작 뉴턴이라는 학자인데요. 1600년대, 그러니까 17세기에 태어나서 이 만유인력, 중력을 연구해서 우리에게 책으로 이거를 남겨준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죠.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아이작 뉴턴이 쓴 이 프린키피아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텐데,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 그 다음에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 다음에 운동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 그 다음에 추가로 만유인력의 법칙, 그러니까 이 중력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여기에다가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300년도 더 됐는데 이 책이 아직도 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그런 연구를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을 연구하는 데는 우리가 뭔가 참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전에 연구했던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을 살펴보면서 뉴턴이 연구했던 그 우리 역학적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에 보면 일단 처음에 힘, F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힘이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모양의 변화보다는 우리가 운동 상태의 변화를 주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운동 상태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가속도 운동을 하거나 세 가지 경우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데요. 뉴턴이 말하기를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정지해 있는 상태면 정지해 있으려 하고 운동하고 있는 상태면 자기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관성의 법칙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물체들이 고집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물체가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 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정지해 있으려 하고 만약에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면 그 방향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관성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성의 법칙 상태의 물체를 우리가 이동시키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던 것을 다른 자리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운동 상태가 바뀌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힘, force라는 것의 약자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그 힘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힘은 단위는 뉴턴을 쓰고 있고요. 이 뉴턴을 기리기 위해서 그 N자를 쓰고 있습니다. 대문자로. 그리고 여기에
화살표를 그어서 시작하는 점을 작용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화살표의 길이를 힘의 크기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을 힘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와 작용할 때를 구분해서 우리가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관성의 법칙에 따라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지해 있던 물체는 그대로 정지해 있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등속이면 같은 속도라는 말이고, 직선이니까 곡선이거나 휘거나 하지 않는 상태의 운동을 유지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힘이 0이 아니라면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실제로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의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느려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가속도가 일정하다면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힘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밑에 보면은 중력, G라고 쓰고 있습니다. 중력을. 그러면 이 중력은 만유인력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해서, 뉴턴은 이 두 물체가 있다면 서로 두 물체가 이 사이에서 잡아다니는 힘이 존재한다 라고 해서, 그 힘 F는 G R 제곱분의 M1 M2 라는 공식을 제시했어요. 아까 프린키피아라는 그 책에서 제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중력은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가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가까이 있으면 중력은 더 세지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력은 점점 작아지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 그 우주선을 띄워서 지구에서 멀리 올라간 그런 상태에서는 중력이 작아져서 무중력 상태에 이르는 그런 실험을 우리가 보거나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중력은 약해지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중력이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더 중력이 커진다 라는 그런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식 칠판에도 기재를 해놨는데요.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기재를 했고, 그런데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지구를 향해서 사과도 달도 이렇게 지구를 향한 중력이 있는데, 여러분들 뉴턴이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 우리로 말하면 시절에 궁금해한 게 있었대요. 사과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달은 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다가 연구를 해서 알아낸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달도 사실은 만약에 지구가 당기는 힘이 없다면 멀리 우주로 날아가겠죠. 그런데 지구가 당기는 힘 때문에 멀리 날아가지 않고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면서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냥 보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한 적이 있었나 하는 그런 부분을, 뉴턴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니까, 과학을 하는 그런 자세는 호기심, 궁금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뉴턴은 사실 그 내려오는 일화에 의하면 자신의 눈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뾰족한 것으로 눈을 안쪽까지 찔러 보았다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래서 실명 위기까지 갈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실명하지는 않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뉴턴의 호기심이 이렇게 만유인력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업적들을 남기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학적인 그런 현상들을 그저 그냥 그러려니 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게 왜 그럴까? 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을 탐구하는 마음,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뉴턴이 얘기한 지금 중력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다 당겨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수직 방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연직 방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실에다가 물체를 매달았을 때 향한다고 해갖고 연직 방향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중력의 방향은 연직 방향이다 라는 말을 알아둡시다. 그리고 질량이라는 값과 무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질량은 어느 장소에 가던가 변치 않는 그런 값을 얘기하는데 어떤 물체의 고정된 양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지구와 달이 있는데 이 달은 지구의 6분의 1 크기예요. 6분의 1. 그래서 실제 중력도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무게를 달았을 때 만약에 뭐 얼마가 나왔다면 여기에 가서 달면 6분의 1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실제로 중력이 작기 때문에 대기도 여기에 잡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대기도 없는 그런 상태의 달인데요. 그러면 지금 질량이라는 그 값은 지구에서 재든 달에서 재든 똑같은 킬로그램으로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팔 저울이나 아니면 윗 접시 저울이라고 해가지고 한쪽에는 분동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어떤 물체를 올려놓는 그런 방법으로 재는 것을 질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용수철 저울로 주로 우리가 재게 되는데 이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무게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의 값을 곱해줘야 돼요. mg로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장소가 달라지면 값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무게를 다는 것과 달에서 무게를 다는 것과 차이가 나죠. 지구의 중력보다 여기에 있는 중력 가속도가 6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무게를 잰다면 당연히 달에 가서 무게를 재면 6분의 1로 줄어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계산을 해본다면 몸무게를 실제 지구에서 잰 우리가 그 60kg 질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곱하기 9.8을 하면 588N인데 그 60kg을 달에 가서 측정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중력 가속도 1.63을 곱하면 98N. 그래서 588과 98, 6분의 1로 줄어드는 그 무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라는 것은 무게를 잴 때 질량의 곱한 값으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질량과 무게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사항을 하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갈릴레이가 실험을 했다고 하는 피사의 사탑에서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누가 더 먼저 떨어질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대요. 보통 사람들은 공기 저항 때문에 가벼운 물체가 저항 때문에 좀 느리게 떨어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잠깐 여기에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실험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A4 용지와 물티슈, 이게 훨씬 더 무겁죠, 지금. 이 상태를 선생님이 이렇게 떨어뜨리면, 자, 바닥이 안 보이니까 소리로 일단, 자, 그러면 이게 먼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기 저항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서 이거를 구겨서, 지금 이런 상태로 구겼어요, A4 용지를. 이거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동시에 지면에 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무거운 물티슈와 훨씬 가벼운 종이 한 장 뭉친 것, 이 두 개가 동시에 떨어진다는 것.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면 동시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물체 1kg당 9.8N의 힘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중력이란 건 여러분들 잠시 작용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항상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의 크기가 1kg당 9.8N이니까 여러분들이 1kg짜리 물건을 들고 있다면 그거의 중력은 9.8N이고, 내가 만약에 10kg짜리를 들고 있다면 거기에 작용하는 지금 중력의 크기는 98N이죠. 그런데 만약에 100kg를 들고 있다면 거기에 작용하는 것은 9.8에다가 100을 곱하니까 여러분들 980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제로 킬로그램이 더 증가하면 훨씬 더 중력의 크기는 커지는 게 맞는데, 실제로 떨어뜨릴 때 여러분들 코끼리가 떨어지는 것과 개미가 떨어진다면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은 개미는 살살 잡아다니겠죠. 질량이 작으니까. 그런데 코끼리는 세게 잡아다니니까 둘은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진다는 것 아니고, 두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같은 중력 가속도로 떨어진다 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항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여기 있는 물체의 운동을 나가기 전에 선생님이 잠깐 여기에 있는 사항을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 보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 C라는 지점까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 만약에 50m, 50m 이렇게 표시해 놓고 여기에 어떤 붉은색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C까지, 그러니까 100m까지 갔었죠. 그랬다가 다시 50m를 돌아왔어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운동 상태라고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이동거리는 얼마냐 라고 얘기하면 이동거리 S로 얘기하는데요. 총 이동거리는 100까지 갔다가 50을 돌아왔으니까 150m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동거리와 달리 변위라는 말이 있는데, 변위는 변한 위치거든요. 처음에서 나중에 변한 위치를 보니까 여러분들 A에서 B 위치에 가 있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변위는 A에서 B까지니까 50m예요.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위가 차이가 난다는 거 좀 꼭 기억해 두세요. 이동거리와 변위가 차이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게 속력과 속도예요. 속력은 계산할 때 여러분들 같은 부위를 쓰지만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되고, 속도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성이 있거든요. 시간분의 변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변위, 변환 위치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가 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되니까 속력과 속도는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값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가속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A라고 기재를 하는데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시간. 이미 속도라는 게 시간분의 변위인데 그거를 또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누기 때문에 단위가 메타 퍼 세크 제곱이 되거든요. 시간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누니까 A 값의 그 단위가 메타 퍼 세크 제곱. 위에 속력과 속도는 메타 퍼 세크라는 걸로 이렇게 단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구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는데 특히 방향성을 중시하는 변위와 방향성이 있는 속도, 그 다음에 방향성이 역시 있는 가속도라는 것의 그 차이를 기억해 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등속도 운동이 있어요. 등속도. 빠르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이 그래프 보면 VT 그래프라고 하거든요. 시간에 따라 속도를 표시해 놨는데 일정하죠. 그래서 이거는 등속도 운동이다. 그래서 이 증가하는 넓이는 이동한 거리를 말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시간에 따라 이동한 거리 점점 늘어나겠죠. 이렇게 나타내면 이거는 ST 그래프라고 하고 이때의 기울기가 속도를 말한다 라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가속도 운동을 보면 등가속도 운동은 VT 그래프에 보면 실제로 V랑 T랑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점차 증가하니까 가속이 되는데 기울기가 일정한 것을 보니까 등가속도 운동이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등가속도니까 A, 가속도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AT 그래프, AT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넓이는 변화한 속도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아직은 조금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할 시간들이 여러 번 있으니까 지금 너무 걱정하지 않고 등속도 운동 그래프는 이렇게 대표적인 그래프가 있고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는 이런 것이 대표적인 그래프가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정도로 합시다. 그리고 3번에 있는 자유낙하 운동이 있는데 자유낙하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도가 0이었어요. 그러다가 떨어지는 형태라서 V0, 처음 속도는 0이다. 그리고 중력가 속도 G로 떨어지는데 앞에서 우리가 9.8 메타 퍼 세크 제곱을 주로 얘기했었는데요. 이 문제를 풀거나 계산을 할 때는 주로 문제에서 9.8이라고 두지 않고 10m per 세크 제곱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10m per 세크 제곱으로 계산을 할게요. 이 시야를 가리니까 이거는 잠시 내려놓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V0는 0이고 중력 가속도 G는 10m per 세크 제곱인데 이때 V가 GT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이런 빌딩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여기에서 A라는 공과 B라는 공을 하나는 자유낙하로 떨어뜨렸고 하나는 수평으로 던져가지고 떨어지게 한 그런 것을 칠판에 붙여놓은 거거든요. 먼저 자유낙하를 볼게요. 처음에 1초일 때 여기 이 지점 매 초마다 사진을 찍었다고 합시다. 2초, 3초, 4초, 5초 일 때 지면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력 가속도가 10m per 세크 제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마다 10m씩 10m per 세크로 빨라지고 있어가지고 이때 1초일 때는 10m per 세크, 2초일 때는 20m per 세크의 속력이 되고 3초일 때는 30m per 세크, 4초일 때는 40m per 세크, 5초일 때는 50m per 세크가 되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력 가속도라는 것은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비가 올 때 비가 저 위에 있는 뭐 1km, 1000m? 하여튼 1km 지점에서 만약에 무언가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 공기 중에 있는 저항이 없이 떨어진다고 하면 계속 가속이 되고 가속이 돼가지고 지상 우리 지면 쪽에 왔을 때 거의 속력이 그 속도가 얼마가 되냐 하면 450 m/s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빗방울이 저항이 없어서 그대로 중력 가속도로 증가를 해가지고 지면에 떨어질 때 450 m/s 초당 450m면 총알의 빠르기만큼 되는 거예요. 총알이 거의 400m/s라고 하거든요. 초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수많은 총알을 머리에다 받아야 되니까 다 죽어버리겠죠. 그런데 다행히 공기 저항이 있어서 비 오는 속도나 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많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 않고 질량이 웬만큼 있는 것들은 그냥 떨어지죠. 우박처럼. 그래서 실제로 자유낙하가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때 V값은 GT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를 초를 곱해서 1초일 때는 10 곱하기 1, 2초일 때는 10 곱하기 2. 그럼 만약에 10초일 때는 10 곱하기 10이니까 100m/s로 떨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속도는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처음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산상 어떻게 하고 있냐면 2분의 1 GT제곱이라는 공식을 쓰고 있어요. 이 계산을 그 식을 유도하는 거에 대한 것은 문제를 풀 때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이 G를 10에 대입하고 T는 1을, 2초일 때는 2를, 3초일 때는 3을 대입해가지고 여러분들 하게 되면 지금 1초일 때는 5m 떨어지고 2초일 때는 20m 떨어지고, 여기 처음 출발해서요. 여기 왔을 때 45m, 여기 오면 80m, 여기 오면 125m 떨어지는 그런 위치, 거리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B공은 던지는 공인데 20m/s로 던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내가 20m/s로 던지는 그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공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 공을 이렇게 던질 때 20m/s인 게 계속 가게 되죠. 내 손을 떠나면 더 이상 그거를 힘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힘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수평으로는 20m/s, 20m/s, 20m, 20m, 20m로 가니까 여기 5초 만에 바닥에 떨어진다면 총 20씩 5초 가면 100m 떨어진 지점에, 수평으로 100m 떨어진 지점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밑으로는 5초에 떨어지는 거를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림상으로 보면 1초에 같은 지점을 통과하고 있죠. 2초, 3초, 4초, 5초에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던지더라도 같은 시간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저기에 그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는 등소 운동이다,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자유낙하 운동과 똑같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뉴턴의 사고 실험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있는데, 뉴턴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지구에서 지금 뭔가 계속 속도를 내서 이렇게 뭔가를 쏘게 되면, 대포를 발사하면 가다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더 세게 쏘면 더 멀리 가죠. 그 다음에 더 세게 쏘면 어느 특정 속력이 되면 떨어지지 않고 여기를 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고 실험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프린키피아에 담아놨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착안해서 지금 만들어낸 게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 지금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그런데 이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이거를 우리가 원운동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거를 만약에 이걸로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 보면, 이게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속도인지를 이제 나중에 뒤늦게 사람들이 연구해서 알아냈는데요. 7.9km/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7.9km/s로 발사하면 그게 지구를 빙빙 도는 인공위성이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 점점 타원으로 돌게 된대요. 타원으로. 그러다가 11.2km/s가 되면 지구를 벗어나서, 지구를 이제는 돌지 않죠. 타원으로 도는 지구도 아니고 더 멀리 벗어나고 16.7km/s가 되면 아예 태양계를 벗어나는 그런 속도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뉴턴이 사고 실험으로 알아낸 것이 이제는 굉장히 더 발전된 우주 속도라는 개념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항까지 참고로 좀 기억하는데, 여기에서 지구를 탈출한다 라는 의미로 11.2km/s는 지구를 탈출하는 속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지구 탈출 속도는 초당 11.2km/s다 라는 거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이 조금 복잡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려가면서 자유낙하는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리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한다. 그런데 아래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니까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갈라서 그거를 한번 자기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다음 시간에 그거를 보충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충격량과 운동량,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